새해에는 좀 삶이 나아지려나? 신년 운세나 사주를 한번 봐볼까? 새해를 맞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사주나 운세를 보면 삶이 좀 나아지던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타로 카드나 점을 보러 갔지만 뾰족한 수가 생겼었나요? 내 운세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 올 한 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점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WPI 검사를 통해 현재 당신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 말고 자신을 마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새해 맞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은주 박사님의 상담, 그리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수련 중인 분들과의 무료 상담도 추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도 우하고 센스 넘치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백조가 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상담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어떤 특별한 마법과 같은 방법을 내가 얻기만 하면 좀 더 멋진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믿고 사시는 분한테는 사실 이분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된다고 생각할 때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런 마음은 뭐로 잘 나타났냐 하면 이분이 2021년 9월 달에 이 WPI 현실 검사를 해서 본인의 마음에 대한 것을 알아봤더니 본인이 로맨티스트의 에이전트, 그러면서 트러스트하고 셀프가 비교적 높은, 자기는 어떨 때는 상당히 감성적인 마음이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참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11월 달에 한 글을 보면 에이전트가 상당히 약하고 아이디얼리스트적인 M자형의 사람으로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감성적이고 예민한 특성은 비교적 유지가 되나 어떤 때는 상당히 상상하듯이 멋진 자기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남다른 뭔가 특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다가도 또 때때로는 내가 뭘 그런 사람이 돼,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를 9월달, 11월달 이 겨우 2달 사이에 한 이 심리 검사에서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무엇이 이분의 마음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잘 믿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못 가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제 사연이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봅니다. 현재 찌질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이 27살 여성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분 같은 경우 그러면서 우아하고 고상한 제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사연을 읽을 때는 그냥 본인을 믿지 못하는 당신을 사연을 보는 저가 슬퍼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얼마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찌질하게 혼자 햄버거를 먹다가 커피를 쏟아서 주위에 눈총을 얻었습니다. 주위에 커피를 쏟아서 눈총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아가씨가 혼자서 햄버거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커피를 쏟으니까 아이고 저 아가씨 참 어떻게 보면 이 아가씨는 어린애가 뭘 먹다가 쏟고 그러면 유난히 구경하는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지 뭐 눈총을 얻었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자책하고 또 자학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자책이 가장 크죠, 이런 분들. 근처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제가 쏟은 커피가 옷에 묻었는지 여자분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자책감이 들면서 엄청나게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다행스럽게 그 여자분하고 같이 있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보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남성으로 하여금 상당히 인생에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자책이 심하고 났으니까 한참 자책을 하며 세상에 피해를 주는 제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분이 보세요. 자기가 한 남자의 인생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아니 그 기회를 제대로 파악한 남자 같으면 이 여자하고 계속 사귀겠어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참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결혼하고 일어나면 그 여자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불행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이 여자하고 그만 사귀게 될 그런 기회를 줬는데 피해를 주다니요. 이건 엄청난恩寵을 베푼 거예요. 아이고 이분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일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찌질한 제 목소리도 너무 싫고요. 아니 뭐 이런 일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지 그럼 큰 소리로 잘났다고 내가 커피 엎지른 거 나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튀긴 거 있어요? 뭐가 튀었어요? 봐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 되나? 그리고 지금 데이트하는 중이라면 특히 남자 앞에서 더 멋있게 보여야지. 그러면 데이트 오래 못 가요. 이렇게까지 사실을 알려주는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큰 소리로 사과를 하든가 아니 있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말이죠. 큰 소리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소리로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일을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성 있고 멋있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여기서 저는 너무 찌질한 알바생일 뿐 같았습니다. 검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검수를 하는 일은 다 알바 시키는데 뭐. 그리고 이 찌질한 알바생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자신을 찌질하게 보는 알바생이에요. 알바생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찌질하지 않아요. 터치받지는 않아서 편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리며 조직에서 꺼다놓은 보릿자락 마냥 있는 제가 찌질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쁘고 능력 있고 우아하고 센스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간혹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이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아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생각을 못하네요. 위의 패스트푸드점 사건에서 그렇게 느꼈네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저는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거든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죠. 사실 남한테 피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하겠다고 나오고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나오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굳이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더 뻔뻔하게 무슨 소리냐요. 내가 이게 다 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쪽으로 나갈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참다 못 견디다 싶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소하게 부업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부업으로 원고료 정도 아주 소액의 용돈만 벌고 있습니다. 빨리 시험에 합격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난 내가 되겠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패스트푸드점 사건으로 문득 생각이 든 게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다고 과연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전문직 시험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기 자신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거는 전문직 시험이냐 아니냐 합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가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되는 합격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자신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시험 공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무의식 속의 저는 남들이 날 떠받들어 주길 원하고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제가 그 자세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되거나 또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아주 도도하게 구시는 분은 사실 본인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또 미리 방음막을 치기 때문에 도도하게 구는 거고, 진짜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실력 있으신 분은요 훨씬 더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요. 전문직일수록 그렇습니다. 다른 사연들 가끔씩 들어보면 로맨이 높은 사람에게 결혼을 솔루션으로 주시던데 제가 언제 줬지? 넌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로맨 경우에는 결혼을 솔루션을 준다고 하는데, 결혼을 솔루션으로 주는 건요, 결혼을 할 때 본인이 우아하고 멋있어지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또 우아하고 센스 넘치는 멋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미를 또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사실 여성미가 가장 잘 발휘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일이잖아요. 저는 여성의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성미가 잘 발휘될 때 그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또 이 남녀 차별인가 내가? 왜냐면 남성미가 잘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되게 21세기 현대사에서 남성미가 잘 드러낸다는 거는 거의 한량으로 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런 결혼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노는데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공부까지 하는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은데 제 속은 갑갑하네요. 자, 이분이 이제 내가 로맨이다라고 할 때 하고 에이전트로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때때로는 아이디어의 모습을 보일 때는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싶죠. 우아하고 고상하고 싶지만 한없이 찌질한 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고상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WPI 이상 검사도 해봤어요. 이 검사를 해볼 때 이상적인 제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네,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생각해내는 건 더욱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일 텐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전에 동경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그를 떠올리며 검사를 해봤습니다. 동경하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때 이분이 이제 아마 좀 더 아이디얼 성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뛰어난 그런 소위 말하는 인싸 스타일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포커페이스와 어떤 말에도 허허 웃어 넘기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너무 다른 모습 속에서 본인의 이상향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네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어딘가 구려 보이는 구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매수 능력과 친화력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이분 사기꾼 나쁜 남자한테 지금 본인이 홀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는 나쁜 남자일 가능성이 99%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분 보고 절대로 결혼을 하나의 옵션을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랑 결혼하느냐라는 것이 본인이 어떤 직장이냐, 무슨 일을 하냐,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 이거와 똑같은 문제처럼 스스로 정하기가 참 힘든 분이라는 거죠. 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필요할 땐 편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일 중독자이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가져서 미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속 안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문제인데 어딘가 구려 보임에도 모든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어울릴 수 있는 꼬리가 9개 달린 듯한 그 매력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꼬리가 9개 달린 여시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아주 전형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분의 사연인 것 같네요. 저는 속이 다 보여서 문제이고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된 남자한테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본인한테 기다리 아저씨로 본인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된다고요. 속에 있는 말을 못 참겠어. 때로 화병에 걸릴 것 같은데 속에 있는 말을 왜 참아요? 그냥 하면 되지. 어찌 보면 속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부러웠습니다. 속이 없어 보이는 모습. 그래서 이분이 이상 프로파일이 휴먼에다가 W형으로 넣는 거는 본인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자기와 반대되는 것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추정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프로파일이네요. 역시나 결론은 저희 찌질함이 싫다는 이야기 같네요. 저에게서 찌질함을 느끼지 않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해는 참 힘듭니다.
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성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성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